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몇 년 사이에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최근에 종합부동산세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름 재산이라는 것을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를 내게끔 되어 있고, 우리 순진한 서민은 재산세라는 것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 심지어는 재산세를 낼 수 있다는 것에 감격까지 느끼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집값이 급등하면서 달랑 집 한 채에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종합부동세라는 것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 후 16년이 경과하니 이 제도의 내용이 다소 비현실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라빠의 주택 관련 세금 공부하기 7번째 시간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함으로써 지피지기를 통해 종부세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 방안을 찾아볼까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즉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니 마치 부동산 모두에 대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주거용 건물과 그 토지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소위 별장이라고 하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일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별장은 그 지방세법에 의해 고율의 단일세율인 4%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이 6월 1일입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자 중에서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며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의 급등에 따라 종부세 납부와 관련하여 사실 난리가 났습니다. 즉 그냥 사는 집 한 채만 있고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갑자기 확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난리가 나니 정부는 납세 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금액을 9억에서 11억 원으로 2021년 9월 14일에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만일 해당 일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12월 29일에 세법 개정이 되어서 신탁한 주택은 납부 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된 것도 또한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로 재산세와 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일단은 1차로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전국에 소재한 주택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를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간혹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공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종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세금에서는 그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그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세율은 정부에서 정해진 요율이므로 별 융통성이 없다고 봐야 하고, 그래서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는가가 납세자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세 표준은 개인과 법인을 분리해서 보게 됩니다. 개인 보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구하는 방식은
인별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과세 기준금액 6억 원 또는 11억 원을 마이너스하고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 산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 법인은 2021년부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공제 6억 원 적용을 폐지하였으므로 법인 보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구하는 방식은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 산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외가 되는 법인은 공공주택특별법의 공공주택사업자,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조합 및 주택조합,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같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하는데, 만약 재산세 부과 시 감면이 적용된 주택이라면 감면이 적용된 후의 공시가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 금액인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하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원래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을 내다가 2021년 6월 1일부터는 법 변경으로 1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 표준은 이 과세 기준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해서 산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 좀 문제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고 있는데 2018년까지는 80%의 비율을 적용해 오다가 과세의 현실화라는 그런 명목으로 2019년부터 매년 5%씩 상향하여 2021년에는 95%, 2022년부터는 100%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정부에서 제시하는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증가하니 종부세가 당연히 팍팍 오르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정권 변경으로 인해서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적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뚜껑은 좀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면 거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표를 보면 종부세 세율은 과세 표준액에 따라 6단계의 그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여지없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2019년부터 3주택 이상자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준보다 약 2배가량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는 2021년부터 3%와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해당 분류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한 방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율표를 보면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만약 집이 두 채이면서 공시가격이 한 100억 원일 경우 종부세를 한 17번 정도 내면 현재 집값만큼 내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니까 정부는 이를 잡기 위해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양상에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대학 시절의 그 경제 수업에서 배운 바로는 재화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공급과 수요인데,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진행하다 보니 풍선 효과 등으로 많은 부작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만 멋모르고 집 한 채 더 보유했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따블로 낼 수도 있으니 제대로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수와 조정대상 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6월 1일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후에 해당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율 적용 시 주택수는 1세대 1주택과 같이 세대 구성원 전체의 보유 주택수가 아니라 납세 의무자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한정하며 합산 배제 적용 물건은 세율 적용 시 주택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에 기존에 낸 재산세를 공제하는 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는 징수주체나 세율이 다른 세금이지만 주택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이라면 그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10억을 기준으로 하고 종부세는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므로 4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중과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공제가 필요합니다. 그 산식을 보면 공제할 그 재산세액은 재산세 부가세 곱하기 종부세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으로 나눈 것으로 하게 되게 됩니다. 또한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주어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하되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최고 상한은 80%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부세가 계산이 되면 최종적으로 세부담 상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세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니 납세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세법에는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세부담 상한 제도는 1차로 재산세 부과 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후에 2차로 종부세 부과 시 세부담 상한을 한 번 더 적용하게 됩니다. 그 비율을 보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의 경우 300%이고 그 외의 경우는 150%의 상한을 적용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 발생한 종부세와 재산세의 합계액이 전년도 해당 주택에 대해 발생한 종부세와 재산세를 비교하여 해당 상한 비율을 초과하는 세액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부세의 간단한 개념과 과세 대상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많이 복잡하고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 보유세는 세무서에서 다 계산해서 고지서로 이렇게 통보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라고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내면 그냥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재산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세상살이함에 있어서 자기 재산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세상 사는 데 필요한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신고에 대해서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업로딩 할 때에 바로 따끈따끈하게 보실 수 있게끔 알려드리니 꼭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